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복지 진로와 취업 성공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복지스쿨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안타깝지만 1차 서류에서 탈락하는 5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꼭 봐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나는 왜 자꾸 광탈하나? 너무 안타깝죠. 취업을 위해서 여기저기 어떤 기관이나 시설에 이력서와 자소서를 넣고 있는데 1차 서류에서 반복해서 떨어지고 소식도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반복된다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반드시 점검하셔야 되겠습니다. 2차 면접 대상으로 좀처럼 올라가지 못하고 서류에서 광탈하는 이유는 뭘까? 자, 이번 영상 잘 참고하셔서 취업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유. 자, 첫 번째 이유는 채용기관에서 원하는 스펙이나 경험이 없는 경우입니다. 자, 이게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채용기관 입장에서는 기관 업무에 도움이 되고 또 우리 클라이언트, 우리 이용자분들에게 도움되는 사람을 뽑아야 하는 게 너무 당연하죠. 자, 근데 이력서를 보니까 꼭 필요한 경험도, 기술도, 어떤 채용 공고, 우리가 채용 공고에 제시한 스펙도 매칭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기관에서 채용 공고 낼 때 꼭 필수라고 했던 운전면허 이런 것도 없고, 우리 관련 분야, 우리가 노인기관이면 노인 관련 분야의 실습 경험이라든가 자원봉사 이런 경험도 없고, 자, 그다음에 사례관리나 프로포저 경험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제시를 했는데 이런 내용들이 하나도 안 보이고, 예를 들면 또 1년 이상 경력자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서류 제출을 하는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1차에서 떨어질 확률이 되게 높겠죠. 여러분 되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관에서 원하는 스펙이나 경험, 자, 이 내용들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 잘 드러나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 유무입니다. 자, 우리 기관 채용 공고에 꼭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자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2급 자격증 소지자가 이력서를 내는 경우, 그런 경우에 탈락하게 됩니다. 특히 복지관 정규직 채용은 1급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복지관 외에도 채용 공고에 분명하게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를 명시한 경우에는 2급 자격증 소지자의 서류는 탈락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근데 반대 상황도 있어요. 반대로 상황에 따라서는 1급 자격증 취득자보다 2급 자격증 소지자를 선호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사회복지 시설 같은 곳, 자, 이런 사회복지 시설의 경우에는 4년제 일반대학 그 1급 자격증 취득자들의 이직률이 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2급 자격증 소지자를 선호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만약에 시설에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지원자가 서류를 냈다고 하면 서류 전형에서 1급 자격증 소지자를 떨어뜨릴 수도 있지만 일단은 서류를 합격시킨 후에 면접에서 그 의지를 확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면접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지, 적극성 이런 것들을 면접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들은 시설에 내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이런 상황들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지원자의 연령이 되겠습니다. 자, 사이버대들도 많아지고 방송통신대 사회복지학과도 있고 그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학생들의 연령대가 그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죠. 그래서 20대에서 30대, 40대, 50대 지원자 연령대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렇게 취업하려고 하는 그 연령대도 굉장히 넓어졌고 기관에서 이 나이를 차별해서 뽑는다기보다는 기관의 업무 특성이라든가
이용자 특성,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지원자의 어떤 경험, 행정 능력, 이직률,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 어느 기관들은 너무 갓 졸업한 전문대 학생, 자, 전문대 학생 졸업하는 경우에는 만 21~22살 이 지원자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자, 이랬을 때 어떤 기관들은 너무 어린 지원자를 채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나이가 너무 많은 경우에도 선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 연령 관련해서는 중간 관리자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중간 관리자들 같은 경우에는 실무에서 이제 협력해야 되고 또 업무를 지시해야 되는, 그래서 기관의 어떤 부장님이나 과장님, 뭐 팀장님들 이런 중간 관리자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기관마다 기관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좀 이렇게 각각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자, 네 번째 이유는 대학의 유형이에요. 각 기관이나 시설에서 선호하는 대학 유형이 있습니다. 자, 어떤 기관의 경우에는 일반 4년제 졸업생만 선호하는 기관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전문대 졸업생 중심으로 채용하는 기관들도 있어요. 뭐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아무래도 사이버대보다는 일반 대학을 선호하는 경향들, 이게 기관들이 일반 대학을 선호하는 경향들이 좀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 유형에 따라서 1차 서류에 탈락하게 되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자, 취업 기관이 일반 4년제 지원자만 선호하는지 아닌지 우리가 이렇게 뭐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자, 이랬을 때는 4년제 지원자만 선호하는지 아니면 전문대 또는 사이버대 지원자에게도 그 취업 기회를 주는지 이것들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실습 기회를 주는지 아닌지 이걸 파악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짐작을 대충 해볼 수 있어요. 실습 기회를 만약에 일반 4년제 학생들에게만 제공하는 기관은 그 외에 대학 유형 지원자는 서류에서 탈락하게 되는 그런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런데 이제 실습 기회를 일반 4년제뿐만 아니라 전문대에게 제공하는 그런 기관, 그리고 뭐 사이버대라든가 방송통신대 학생들에게도 제공하는 기관, 이런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취업 기회도 같이 열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사실은 기관마다 선호하는 대학 유형이 조금씩 다 달라서 1차 서류 합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5번째 이유는 성의 없는 서류 작성. 성의 없는 서류 작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력서나 자소서를 통해서 지원자의 어떤 뭐 능력, 성실성, 적극성, 서류 행정 능력, 뭐 이런 것들을 아주 다양하게 엿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류 작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서류들이 탈락하게 되냐면 이력서에 사회복지 관련된 뭐 우리 기관에서 채용하는 그 영역과 관련된 경험이나 자격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자소서에 지원 동기가 명확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 뭐 채용 기관과 관련된 내용들이 뭐 하나도 없다. 관련돼서 뭐 아는 것도 없고 뭐 드러나는 것들이 없다. 이런 경우. 그다음에 너무 이렇게 모든 자소서를 복붙한 것 같은 형식적인 서류들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똑같이 모든 기관이나 시설에 똑같이 자소서를 내는 것 같은, 자, 그런 어떤 성의 없는 그런 경우들, 너무 짧고 성의 없어 보이는 뭐 이런 서류. 그리고 여러분 오타, 이거 생각보다 많이 발견됩니다. 오타가 많고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편집되지 않은 서류들. 자, 이런 경우에는 1차에서 빠르게 탈락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1차 서류에서 자꾸 탈락한다 그러면 여러분의 이력서와 자소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력서와 자소서, 서류에서 계속 탈락하는 5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자, 채용 기관에 맞는 스펙이나 경험을 갖추지 않고 그냥 기회만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이런 패기로 지원하는 시대는 끝난 것 같아요. 다 그런 시대는 지난 것 같습니다.
자, 과거에는 기관에서 필요한 스펙이 약간 부족해도 어떤 적극적인 태도나 뭐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뽑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뽑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매년 배출되는 전국의 사회복지학과 학생들 수가 많고요. 그리고 취준생들도 계속 누적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취업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졌다는 거. 자, 그러니까 애초에 준비나 어떤 정보 없이 마음만 앞서면 서류에서 계속 탈락하게 됩니다. 자, 취업하고 싶다면 미리 스펙 관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채용 기관에서 원하는 사회복지 업무나 이용자 특성들을 잘 고려해 두시고, 뭔가 이렇게 좀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혼자 뭐 이런 전략을 짜기 어렵고 파악하기 어려우면 우리 복지스쿨에 1대1 상담 요청을 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어, 좀, 좀 전략적으로 준비하고 취업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복지스쿨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취업을 응원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